구독자 이벤트용 에어팟 프로를 사러 왔습니다. 사랑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좋아. 안녕하세요, 이스입니다. 애플이 요즘 깜짝 쇼 하는데 맞들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발표된 애플의 노트북 16인치 맥북 프로의 달라진 점을 살펴보면서 옵션 선택에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항상 이 맥북을 구입할 때 옵션이 제일 고민이죠. 그럼 먼저 새로운 맥북 프로의 변화된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디스플레이 크기가 16인치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기존 15.4인치에서 16인치로 더 커졌으며 해상도도 기존보다 조금 더 증가했고 디스플레이에 500니트, DCI P3 이런 거는 기존 맥북과 동일해요. 디스플레이가 커진 만큼 제품의 사이즈도 조금 더 커졌습니다. 터치바가 출시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폼팩터가 바뀐 것이죠. 다만 화면의 베젤을 줄여 디스플레이의 크기를 넓혔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이즈가 아주 크게 변하진 않았어요. 무게도 조금 더 증가한 2kg, 그리고 16.2mm로 조금 더 기존보다 더 두꺼워졌습니다. 사실 저는 무게가 증가한 것은 좀 아쉬워요. 왜냐면 단 몇 그램 차이일 수 있지만 이 차이 때문에 들어보면 이 조그만 차이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노트북이 무게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램이나 노트북 9 시리즈가 인기 있는 이유도 다른 노트북보다 무게가 확실히 가볍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다시 돌아온 키보드, 버터플라이 메커니즘 키보드에서 가위식으로 다시 변경되었습니다. 버터플라이 메커니즘 키보드가 예쁘긴 하지만 키감도 사실 별로고, 결정적으로 몇 번이나 개선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찌그덕거리거나 동시에 눌리는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몇 번이나 개선해도 고쳐지지가 않으니까 애플은 이제 이 버터플라이 나비식을 버리고 다시 가위식으로 돌아간 것이죠. 특히 터치바의 활용도는 호불호가 나누어지지만 ESC 키만큼은 진짜 별로였어요. 왜냐면 ESC가 눌러지는 이 물리적인 느낌을 줘야 하는데 터치바에 있기 때문에 위치나 느낌이나 이거를 잘 살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ESC 또한 물리키로 다시 분리되었고, 또 방향키도 약간 Q 모양 같이 달라졌고, 알파벳의 위치도 기존보다 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영문 키보드가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어찌 보면 2016년 터치바가 출시된 이후 풀 체인지할 시기가 되었지만 크게 디자인이 변하지 않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아마 이 새로운 16인치가 거의 비슷한 디자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또 앞으로 최소한 2-3년간은 디자인이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왜 애플이 디자인을 크게 바꾸지 않고 살짝 바꿨을까? 15년 맥북 프로 일부 모델이 배터리 리콜 대상이라서 비행기에 갖고 타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홍콩 갔다 올 때 대한항공을 탔는데 기내에서 맥북을 쓰지 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이 외관으로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살짝만 바꿨나? 이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그럼 내 거도 새로 사야겠다. 프로세서는 2019 맥북 프로 15인치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애플은 항상 프로세서명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클럭과 인텔의 몇 세대 이런 식으로만 표기하기 때문에 더 자세히 살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바일용 인텔 9세대 i7 그리고 i9이 탑재되었습니다. 여기서 애플이 왜 라이젠을 넣지 않냐? 이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아마 발열이나 전력 소모가 이제 모바일에서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영상 편집을 한다면 인텔 내장 그래픽을 이용한 퀵싱크가 있기 때문에 쉽게 AMD로 넘어가진 못할 거예요. 간혹 썬더볼트 3 이야기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라이젠도 이제 칩을 달면 사용이 가능하기도 하고, 당분간 라이젠이 모바일 쪽으로 크게 변하지 않는 이상 계속 인텔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픽카드도 살짝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AMD의 라데온 프로 5000 시리즈를 탑재했습니다. 5300M과 5500M을 탑재했으며 여기서도 메모리 옵션이 있어요. 하지만 같은 프로세서라도 어떻게 설계를 했냐에 따라 스로틀링 정도에 따라서 이 성능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애플은 쿨링 성능을 개선했는데 새로운 펜 디자인, 더 길어진 블레이드, 더욱 커진 벤트를 적용해서 공기의 흐름이 28% 증가한 것이죠. 방열판도 기존보다 35% 더 커졌습니다. 왜냐? 요즘 인텔 프로세서가 뜨끈뜨끈 든든하거든요. 과연 어느 정도 사용해야 비행기 이륙 소리가 날지
기대가 됩니다. 이전에도 훌륭했던 스피커 역시 6개로 들어가면서 소리가 더 개선되었으며 다른 리뷰들을 보니까 이게 체감이 될 만큼 진짜 더 훌륭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마이크도 히스 잡음을 40% 줄였고 전체적으로 수준급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배터리 또한 83.6W시에서 기내 배터리 제한 수치인 100W로 배터리가 증가했고 이에 따라 충전기도 85W에서 96W로 변경되었습니다. 16인치의 디자인도 거의 비슷한데 생각보다 내부적으로 변한 게 많아요. 근데 저는 이 페이스 아이디를 정말 잘 쓰고 있는데 이 맥북 프로에도 이제 다음 버전은 탑재했으면 좋겠다 싶었지만 다한증인 저에게는 아직까지 지문인식이 아쉽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한국 정발은 아닌데 가격은 벌써 나왔어요. 가격 보기를 누르면 이제 16인치 맥북 프로는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현재 가격은 공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환율 때문에 기존보다 가격이 더 오르긴 했지만 2019 맥북 프로의 이제 성능과 한번 비교해보면 실질적으로는 가격이 더 인하된 거예요. 하지만 램 옵션 가격은 사악합니다. 기존 맥북 프로는 256기가부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512기가가 기본으로 제공되고 램도 기본으로 16기가를 넣어주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32GB에 1TB로 구성하게 되면 거의 한 430만원 정도 줘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390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왼쪽에 있는 게 기본형, 오른쪽에 있는 게 고급형이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떠한 옵션을 선택해서 구입해야 되냐? 사실 대부분의 유저분들이라면 굳이 고급형을 가지 않아도 기본형 옵션만 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 유튜브를 시작한다? 기본형만 해도 충분하고 유튜브를 시작하지 않더라도 기본형만 해도 사실 충분히 쓸 수 있는 성능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또 애플은 친절하게 옵션을 원하는 대로 골라 돈만 주면 만들어줄게 이러한 옵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제 경험으로 어느 정도의 옵션을 골라야 가성비가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고급형 모델의 옵션을 이제 넣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프로세서, CPU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알맞은 프로세서는 무엇일까요? 클럭과 코어 그리고 9세대 이러한 말들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추정해본 결과 i7은 9750H, i9은 9880H, 최고 옵션은 9980HK로 추정됩니다. 이 세 가지의 CPU는 모두 이제 TDP는 45W로 동일하고 여기서 이제 캐시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 기준으로 이제 패스마크 점수를 살펴보니까 i7과 i9은 코어 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꽤 수치의 차이가 있었지만 i9 사이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제 기준에는 i7만 해도 충분한데 욕심을 조금 더 내자면 i9을 선택해도 좋고 여기서 이제 옵션을 24만 5천원을 더 주면 이제 이 차이는 사실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진 않을게요. 다음은 램인데 기본 옵션이 16GB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32GB를 올릴 것이냐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램은 다다익 램이라고 하지만 16GB 정도면 사실 뭐 게임 할 때도 무리 없고 대부분의 작업할 때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좀 심심해서 옵션을 넣는다면 32GB까지의 옵션을 추천하지 64GB는 사실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램의 옵션 가격이 이제 생각보다 업그레이드 비용이 굉장히 큰 편이고 만약 64기가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자기가 64기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64기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된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16기가만 되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그래픽인데 이제 고급형에서는 5500M이 기본으로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도 영상 편집을 빡세게 하는 게 아니라면 그래픽카드의 옵션은 더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성능으로만 본다면 5300M은 RX 580보다 조금 낮고 GTS 1650보다는 조금 더 높은 성능이에요. 5500M은 대략 1070 맥스 Q보다 조금 더 낮고 GTX 1660 Ti 맥스 Q보다는 조금 더 높은 성능입니다. 하지만 제가 맥북 프로를 많이 써봤지만 뭐 유튜브 정도의 편집, 애프터 이펙트나 모션을 빡세게 돌리는 게 아니라면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는 뭐 굳이 안 해도 된다. 다음은 저장 공간인데 이것도 좋아졌죠. 기본형은 512GB인데 이제 고급형은 1TB가 기본으로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이제 영상 편집을 하지 않는다면 512GB도 충분해요. 근데 만약 영상 편집을 한다, 그것도 4K 영상을 편집한다, 무조건 최소 1TB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맥북이 512GB인데 진짜 영상을 한 개 편집하기도 빠듯해요. 그래서 만약 영상을 2-3개 정도 이제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다면 답답해서 미칠 정도예요. 키보드를 한국어, 영어, 뭐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고 나머지의 옵션은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일반적인 유저라면 기본형만 구입해도 충분하다. 만약 용량만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면 기본형에서 1TB로 업그레이드 하는 걸 추천드리고 다른 거를 업그레이드 한다면 고급형으로 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기본형에서 고급형으로 넘어가게 되면 CPU 업그레이드,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 용량 업그레이드인데 가격 차이는 50만원. 야, 애플이 이거를 고급형을 구입하기에 이제 머리를 진짜 잘 썼네. 기본형에서 1테라를 추가하면 고급형이랑 20만원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이번 맥북 프로는 고급형이 가성비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이제 업그레이드에 대한 순위를 매겨보자면 저는 첫 번째로 SSD, 두 번째로 CPU, 세 번째로 그래픽카드, 네 번째가 램이에요. 최대로 옵션을 넣게 되면 이야, 770만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저도 맥북 프로를 이때 동안 잘 썼고 또 이제 16년형이 기대되다 보니까 일단 질러놨습니다. 만약에 도착하면 기존 버전과 비교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유부남 형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맥북 프로를 고민한다? 용서가 허락보다 빠르다고 합니다, 형님! 남자답게 이렇게 해서 용량만 딱 2테라로 박아서 결제